켰어? 예. 땡큐. 507번. 자, 함수 y는 탄젠트 ax 빼기 b의 그래프가 그린 것 같을 때 상수 a와 b에 대하여 16 곱하기 a, b의 값을 구하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얘도 똑같은 거야. 일단 얘는 주기를 이용해 a 값을 먼저 구하는 거지. 자, 그럼 그림을 봤더니 주기가 얼마냐면 6분의 5파이에서 6분의 파이를 뺀 거. 그래프에서 여기 6분의 5파에서 6분의 파이를 뺀 거야. 네. 그게 한 주기가 되는 거겠지? 똑같은 모양이 반복되는 놈이니까. 그래서 얘가 6분의 4파이가 되는 거니까 3분의 2파이가 주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주기가 탄젠트 ax 빼기 b라고 했으니까 얘는 파이를 a로 나눠준 게 주기가 되는 거겠지? 따라서 a 값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2분의 3이 되는 거예요. 다 이제 b의 값을 구해야 되는데 얘도 평행이동으로 생각하면 어렵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얘도 뭐를 집어넣으면 되는 거냐면 6분의 파이, 0을 대입을 할 거예요. 그래서 6분의 파이, 0을 대입을 해보면 우리 y 0은 탄젠트 a가 아까 얼마였어? 2분의 3 곱하기 x 자리에 6분의 파이 빼기 p 이렇게 될 거거든. 그런데 걔가 0이 되는 점이니까 여기 있는 이 점들이 어떤 점들이 돼야 되냐면 정수 파이가 되면 되는 거거든. 그런데 이제 일단 이렇게 약분하면 얘가 2니까 얘가 4분의 파이 빼기 p인데 걔가 뭐가 되든지 0이 되든지 파이가 되든지 2파이가 되든지 이런 값들이 되면 된다는 거거든. 어차피 탄젠트 값이 0이 되는 점들은 그래프 아까 코사인처럼 올라가는 모양과 내려가는 모양이 다르지 않아요. 다 올라가는 모양밖에 없어. 탄젠트는 0이 되는 점에서. 따라서 다 똑같으니까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이때 b가 0과 2분의 파이 사이에 있어야 된다고 했으니까 이 b의 값은 뭐가 되면 되는 거겠어요? 4분의 파이가 되면 되는 거겠지? 그래서 b의 값은 4분의 파이가 되면 된다. 따라서 이때 16 곱하기 ab의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16 곱하기 a는 2분의 3 곱하기 b는 4분의 파이. 그럼 2, 4, 8, 2 답은 얼마나 돼? 6파이가 답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자, 다음 우리 절대값계와 포함된 삼각함수예요. 508번 문제를 한번 보시면. 근데 얘는 우리 그 공통수학에서 함수 배울 때 배웠던 절대값계와 포함된 삼각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 그러니까 절대값계와 포함된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을 알면 쉽게 할 수 있는 거고, 그게 안 되는 친구들은 나중에 그거를 다시 더 공부를 하고 와야 되는 거야. 됐어? 자, 어쨌든 간에 얘가 4 사인 3분의 파이 x 더하기 1 빼기 2의 그래프예요. y 절대값 4 사인 3분의 파이 x 더하기 1 빼기 2의 최대값을 라지 m, 최소값을 스몰 m이라고 할 때 최대값 더하기 최소값의 값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럼 얘는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어차피 최대값, 최소값만 알면 되는 거니까 여기 있는 사인 값이 뭐와 뭐 사이 값을 갖는다고 했어? x가 어떤 값을 넣는지 모르겠지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사인 3분의 파이 x라는 값 자체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의 값을 갖는 거 아니니? 되니? 그러니까 순서대로 이렇게 되는 거야. 우리 사인 3분의 파이 x 3분의 파이 때문에 주기는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사인 값이니까 얘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의 값을 갖는 거죠. 그럼 그 앞에 4를 곱했으니까 4 사인 3분의 파이 x의 값은 4와 마이너스 4 사이의 값을 가질 거고, 거기다 1을 더하면 얘가 마이너스 3, 여기는 4 사인 3분의 파이 x 1을 더했으니까 5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다 절대값을 씌우면 절대값 플러스 1, 그래서 4 사인 3분의 파이 x 플러스 1의 절대값은 0보다 커나고 5보다 작거나 같은 값을 가질 수 있는 거겠지. 여기까지 이해돼? 그럼 거기서 2를 뺐잖아? 그럼 거기서 2를 빼면 마이너스 2, 여기는 절대값 4 사인 3분의 파이 x 더하기 1, 여기도 2를 뺐으니까 여기도 3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최소값은 마이너스 2, 최대값은 3이 되는 거니까 최대값 더하기 최소값을 하면 답은 1이 답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다. 물론 나중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서 여기는 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낼 수 있어야 돼요. 이 함수의 그래프가 어떻게 생긴 거냐면 대충 이렇게 생긴 거거든. 이렇게 해서 여기에 뭐가 있어요? y = 1이 있고 여기에 올라와서 4라고 했으니까 대충 여기쯤 할게요. 그럼 1 더하기 4니까 여기가 5 1에서 4를 빼면 여기가 마이너스 3 해서 사인의 그래프잖아요. 그럼 사인의 그래프니까 여기서 출발해갖고 대충 그래프가 이런 놈이 되는 거거든. 근데 거기에 뭐를 씌웠어? 절대값을 빡 씌웠잖아요. 지금 여기 절대값을 이렇게 빡 씌웠잖아요. 그럼 절대값을 씌운 놈의 지금 내가 그린 하얀색으로 그린 그래프는 뭐가 되는 거냐면 얘가 4 사인 3분의 파이 플러스 1의 그래프인 거야. 되니? 근데 거기에 절대값을 빡 씌우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우리 뭐를 기준으로? 0을 기준으로 y = 0을 기준으로 절대값이라는 건 0보다 작은 걸 양수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y = 0이 어디 있는 거냐면 요 길이가 4였기 때문에 나누고 나누면 y = 0이 이쯤 있는 거거든. 이쯤 이렇게 x축이 있었을 거 아니야. 그럼 그거에다가 절대값을 씌웠으니까 얘가 3만큼 올라오고 이렇게 볼록 이렇게 올라오고 여기도 원래 내려가는 놈인데 이렇게. 그래서 얘가 x축일 때 이 파란색의 그래프가 뭐가 되는 거냐면 y = 절대값 4 사인 3분의 파이 플러스 1의 그래프가 되는 거고요. 파란색의 그래프가. 근데 거기서 2를 뺐네. 2를 뺐네. 그럼 2를 뺀다는 얘기는 뭐야? 그래프가 y축 방향으로 이만큼 내려가는 거거든. 그럼 걔는 거꾸로 우리 x축이 위로 올라온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만큼 y축 방향 이만큼 올라오는 거야. 따라서 여기가 3이었으니까 이만큼 올라오면 여기쯤. 여기가 x축으로 바뀌면 그러니까 그래프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여기가 x축으로 바뀌면 맞죠? 그러면 요 그래프가 뭘로 바뀌는 거야? 그러면 똑같은 모양인데 요 빨간색의 그래프가 우리 y = 절대값 4 사인 3분의 파이 플러스 1 빼기 2의 그래프로 바뀌는 거야. 됐어? 그래서 최소값은 얼마가 되는 거고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야. 아까 0이었는데 밑으로 이만큼 내려왔으니까 요게 빨간색이야. 빨간색의 축으로 바뀌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딱 이만큼이 되는 거잖아요. 됐어? 그래서 최소값은 마이너스 2가 되는 거고 아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5만큼이었는데 되니? 여기서 이만큼 내려왔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는 3만큼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최대값은 3이 되는 거예요. 최대값 3, 최소값 마이너스 2. 그래서 절대값이 포함된 함수의 그래프를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으면 되겠다. 물론 쟤는 그래프를 그리지 않아도 그냥 절대값의 의미 때문에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는 데는 문제가 없겠지만 나중에 좀 더 어려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저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야만 해요. 알겠죠? 그래서 절대값 기호가 포함된 함수의 그래프는 저런 식으로 그리는 거고. 다음 512번도 함수의 그래프가 함수 y는 절대값 코사인 파이 x의 그래프와 일치하는 것만을 보고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그랬거든요. 그럼 절대값 파이 x의 그래프도 한번 그려보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있고 여기 x축이 있고 1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그냥 주기가 2가 되는 거니까 1, 2, 3, 4 해서 주기가 2인 거잖아요. 그럼 코사인의 그래프니까 얘가 원래는 이게 주기가 앞에 파이라는 놈이 붙어갖고 주기가 되게 이렇게 줄어든 놈이 되는 거거든. 그래서 요 그래프가 뭐냐면 선생님 흰색으로 그린 게 y = 코사인 파이 x의 그래프야. 되니? 근데 거기에 뭐가 씌워져 있어? 절대값이 씌워져 있지? 그럼 여기에 함수 전체의 절대값이 이렇게 꾹 씌워져 있으면 코사인 파이 x의 값이 양수일 때는 그대로 두고 음수일 때는 얘를 거꾸로 뒤집어서 양수로 만들어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생긴 놈이 되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얘랑 이 그래프랑 똑같은 그래프를 찾아라 그런 얘기거든. 그럼 첫 번째 사인 파이 x의 절대값 얘는 안 되겠지. 그럼 두 번째 y = 절대값 코사인 파이 곱하기 x 빼기 1 얘랑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똑같아요. 왜냐하면 파이 곱하기 x 빼기 1은 x축방 코사인 파이 x 그래프를 x축방이 1만큼 평이동시킨 거잖아. 그럼 1만큼 평이동시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하필 딱 1이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이라고. 그럼 1만큼 왼쪽으로 움직이든 오른쪽으로 움직이든 그래프가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똑같겠지. 어차피 얘도 주기가 1인 놈인데 1만큼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움직인다고 그래프가 바뀔 리가 없잖아. 그래서 우리 미은 똑같은 놈이 되는 거고. 자, 디귿에 사인 파이 곱하기 x 빼기 2분의 1이에요. 얘도 똑같지. 왜냐면 어차피 코사인 x의 그래프와 사인 x의 그래프는 2분의 파이만큼 차이가 나는 거였는데 앞에 파이가 붙어 있으니까 2분의 1만큼 밀면 된다 그런 얘기거든. 그래서 2분의 1만큼 밀고 어차피 절대값 씌우면 그래프의 모양이 똑같다 안 똑같다? 똑같다. 그래서 답은 니은과 디귿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자,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각을 생각하면 좋은데 이게 뭐냐면 우리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그래프 그리면서 대충 얘기를 해줬는데 이런 얘기거든. 자, 일단 설명을 하고 거기 나와 있는 공식들을 쭉 얘기를 해줄 테니까 이렇게 봅시다. 자, 들어보세요. 여기 어떤 P라는 점이 있어요. 좌표가 A, B라고 해보자. 이때 동경 OP가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의 크기를 그 중에 이제 0과 2파이 사이에 있는 요 각을 세타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 사인 세타의 값은 뭐가 되는 거라고 했냐면 이거 정이야.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b가 되는 거라고 했고 코사인 세타의 값은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a가 되는 거라고 했고 그 다음에 탄젠트 세타의 값은 a분의 b가 되는 거라고 하지 않았어? 그런데 이 동경을 이제 뭐 하려고 하냐면 여러 가지 각을 생각하면서라는 건 이 동경을 이제 잡아 돌리는 거야. 거꾸로 이제 잡아 돌릴 건데 자, 첫 번째는 얼만큼 잡아 돌리냐면 딱 90도만큼 내가 90도가 되도록 잡아 돌렸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됐니? 그러면 이 점의 좌표를 내가 P1이라고 해보면 얘를 P0라고 할게요. 얘를 P0라고 하고 얘를 90도만큼 잡아 돌려서 P1이라고 하면 동경 OP1이 나타내는 각의 크기는 얼마가 되는 거냐면 우리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가 되는 거지. 맞아? 그런데 이 점의 좌표가 뭐가 될 거냐면 선생님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리고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리면 이 두 삼각형이 서로 합동이기 때문에 이 길이가 A면 이 길이도 뭐가 돼? A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Y좌표가 A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길이가 B면 이 길이도 B가 되는 건데 왼쪽으로 갔으니까 얘가 마이너스 B, A가 되는 거거든. 그러면 여기다 써보면 이렇게 된다는 거야. 사인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는 우리 뭐가 돼?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제곱하면 어차피 똑같으니까 이것분의 y좌표는 a 이렇게 될 거라는 얘기지. 그럼 여기는 이런 거랑 비교해봐. 얘랑 똑같은 게 뭐야? 얘잖아요? 그러니까 사인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는 뭐랑 똑같다? 코사인 세타랑 똑같다? 우리 이 공식을 직각 공식 이렇게 부르는 거거든.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여기 이제 코사인 값도 생각해보면 그럼 코사인 값은 2분의 8 플러스 세타가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x좌표니까 x좌표는 마이너스 b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럼 이 값은 여기다가 마이너스만 붙인 거니까 코사인 2분의 8 플러스 세타는 뭐라고 쓸 수 있어? 마이너스 사인 세타라고 이렇게 쓸 수 있는 거겠죠? 맞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탄젠트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의 값은 우리 뭐가 되는 거고 마이너스 b분의 a가 되는 거고 그럼 얘는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분의 1이라고 쓸 수 있지 않겠어요? 맞아요? 우리 이런 거를 일명 각변환 공식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이렇게 부르는 건데 자, 각을 변환한다는 말이 뭐냐면 이 얘기예요. 지금 여기는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가 뭐로 바뀌었어? 세타로 바뀌었죠? 각이 바뀌었지? 그래서 그걸 각 변환이라고 하는 거야. 여기도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가 마이너스 사인 세타로 바뀌었죠?
이런 걸 각변환이라고 하는 거야. 그런데 얘가 왜 마이너스 사인 세타가 되고 얘가 왜 마이너스 탄젠 세타분의 1이 되는지는 그림을 그려보면 금방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맞아? 그래서 이건 금방 이해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얘를 가지고 여러 가지 공식들을 쓸 건데 얘를 일명 뭐라고 부르냐면 이거는 우리 2분의 파이가 직각이잖아요. 됐어? 그래서 얘를 직각 공식이라고 부를 거야. 근데 직각 공식은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것까지 있어요. 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코사인 세타. 그 다음에 코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뭐가 되는 거고? 사인 세타. 그 다음에 우리 탄젠트 2분의 파이만 세타는 탄젠트 세타분의 1이 된다. 오케이? 이런 게 공식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평각 공식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다 또 써볼게요. 이번에는 평각 공식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평각 공식은 뭐냐면 사인 파이 플러스 세타가 뭐가 될 거냐 그 얘기거든. 그래서 사인 파이 플러스 세타는 마이너스 사인 세타랑 똑같고 코사인 파이 플러스 세타는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랑 똑같고 탄젠트 파이 플러스 세타는 그냥 탄젠트 세타랑 똑같아. 됐어? 이런 거를 평각 공식 이렇게 부르는 거야. 그 다음에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 얘는 그냥 사인 세타랑 똑같고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그 다음에 탄젠트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우리 뭐가 될 거냐면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 이걸 평각 공식이라고 불러요. 오케이?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주기 공식이라는 게 있어요. 공식이 4개거든요. 주기 공식. 그 주기 공식은 뭐냐면 사인 2파이 플러스 세타는 사인 세타, 코사인 2파이 플러스 세타도 코사인 세타. 주기니까. 주기에 2파이가 한 주기잖아요. 그럼 한 주기만큼 돌아가면 삼각함수 값이 달라질 수가 없죠. 그래서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탄젠트 2파이 플러스 세타도 탄젠트 세타가 되는 거고 요거는 조금 달라. 2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마이너스 사인 세타. 그 다음에 코사인 2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코사인 세타. 탄젠트 2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 그래서 사인과 탄젠트는 부호가 바뀌고 코사인은 그대로. 얘는 부호가 다 똑같고. 이런 게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음각 공식이라는 게 있어. 그 음각 공식은 뭐가 될 거냐면 사인 마이너스 x 마이너스 세타를 얘기하는 거야. 얘는 마이너스 사인 세타. 이게 이제 마이너스 세타가 음각이라는 거거든. 근데 음각 공식은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사인 코사인 그 우함수 기함수 갖고 얘기를 한번 해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코사인 마이너스 세타는 뭐가 되고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탄젠트 마이너스 세타는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직각 공식, 그다음 평각 공식, 그다음 주기 공식, 음각 공식, 이 4개가 기본 공식이 되는 거고 얘네들을 활용하면 우리 각변환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거기 나와 있는 거기도 지금 2n 파이 플러스 x 여기 여러 가지 가게 여러분들 118페이지 교재 이 교재를 보면 1번에 여러 가지 가게 삼각함수인데 여기 2n 파이 플러스 x의 삼각함수 이게 주기 공식이에요. 그 다음에 양변으로 2번에 마이너스 x의 삼각함수 얘가 음각 공식이 되는 거고 3번에 파이 플러스 마이너스 x의 삼각함수 얘가 평각 공식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4번에 2분의 파이 플러스 마이너스 x의 삼각함수 얘가 주기 그러니까 얘가 직각 공식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그래서 이게 4개가 기본이고 이 4개를 섞으면 별걸 다 할 수 있어요. 자 무슨 얘기냐? 이런 짓을 할 수 있다는 거거든. 잘 봐봐. 이제 나한테 이런 걸 묻는 거야. 예를 들어서 사인 2분의 9파이 플러스 세타의 값이 뭐가 될 건지를 물어보는 거야. 되니? 그러면 주기 공식을 가요. 주기 공식을 가요.
얘는 사인 2파이만큼 빼는 거야. 얘를 어디로 갖고 들어오는 게 중요한 거냐면 요 4개 중에 하나가 되도록 얘를 바꿔주는 게 중요한 거거든. 그럼 먼저 주기 공식을 생각해보면 2파이만큼 빼면 되는 거 아니니? 그럼 2분의 4파이니까 얘가 2분의 5파이 플러스 세타라고 이렇게 바꿔 주기 공식에 의하면 이렇게 바꿔 적을 수 있어 없어요? 바꿔 적을 수 있죠. 그 다음에 주기 공식을 한 번 더 써? 그럼 얘는 뭐라고 쓸 수 있어? 사인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라고 쓸 수 있겠지? 그러면 이제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니까 주기 공식이 있죠? 그럼 사인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는 뭐가 되느냐? 코사인 세타가 된다? 그다음에 사인 2분의 9파이 플러스 세타는 코사인 세타랑 값이 똑같다? 각변화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4개가 우리 기본 공식인 거고 얘를 이용해서 하는 거거든. 자, 하나만 더 예를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 코사인 2분의 3파이 플러스 세타의 값이 있다고 생각해봐요. 됐니? 그럼 얘는 뭐를 쓰면 돼요? 평각 공식을 쓰면 되거든.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이놈을 이렇게 쓰는 거야. 코사인 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라고 쓸 수 있는 거지. 그럼 얘를 하나의 값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코사인 파이 플러스 세타는 뭐가 되는 거라고 했어? 여기 보면 되는 거지만 코사인 파이 플러스 세타는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된다고 하지 않았니? 그럼 나는 이놈을 마이너스 코사인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로 바꿔 쓸 수 있는 거고. 근데 코사인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는 마이너스 사인 세타거든? 그럼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니까 얘는 뭐라고 쓸 수 있는 거야? 사인 세타. 그럼 코사인 2분의 3파이 플러스 세타는 실제 사인 세타하고 값이 똑같겠구나 라는 걸 할 수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돼?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 공식은 요 4개가 기본이야. 그리고 저 4개의 공식을 이용해서 얼마든지 바꿔치기 할 수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요?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식도 할 수 있는 거거든. 꼭 2분의 뭐 5파이 90도 뭐 이런 값만 가능하느냐? 아니 이런 것도 물어볼 거예요. 나중에 사인 예를 들어서 6분의 뭐가 있을까? 77파이 이 값을 물어봤어. 사인 6분의 77파이. 그러면 일단 언뜻 딱 생각하기에 6분의 77파이? 내가 정확히 몇 도인지 알고 저걸 어떻게 알 수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근데 금방 알 수 있는 게 잘 봐요. 주기 공식을 쓰는 거야. 되니? 그럼 주기가 6분의 12니까 77을 12로 나눈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6이 12, 그러니까 72. 그럼 나머지가 5니까 얘는 사인 6분의 5파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니? 그치? 6파이를 빼버린 거야. 6분의 72파이를 빼버려. 그럼 사인 6분의 5파이. 그럼 사인 6분의 5파이는 또 뭐라고 쓸 수 있냐면 원래는 이 값을 그냥 외우면 돼.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나눠준 프린트 보면 0부터 2파이까지 사인값, 코사인값, 탄젠트값 싹 다 외워야 되는 거라고 했거든. 그래서 원래 사인 6분의 5파이면 당연히 그냥 플러스 2분의 1 이러고 툭 튀어나와야 정상인 건데 만약에 그게 안 되잖아? 되니? 그냥 우리 초등학교 때처럼, 아니 초등학교 때라 중학교 때처럼 예각에 대해서만 이거를 외우고 있다라고 하면 얘가 좀 힘들어질 수도 있잖아? 그럼 얘는 어떻게 하냐면 뭐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는 거야. 사인 6분의 5파이는 사인 파이 빼기 6분의 5파이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지. 6분의 8. 6분의 1파이. 6분의 8이라고 적을게. 파이 빼기 6분의 8가 6분의 5파이인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아까 사인 파이 빼기 세타는 사인 세타랑 똑같다고 했죠? 그러니까 얘는 사인 6분의 파이랑 똑같은 거예요. 맞죠? 그래서 사인 6분의 파이, 사인 30도 얼마인 거야? 2분의 1.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지. 됐어? 이래서 각변환이라는 걸 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 가지 각의 삼각함수는 이 각변환 공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근데 매번 이렇게 하는 게 되게 귀찮아, 여기 귀찮거든. 그래서 우리 이거를 이 공식을 선생님 솔직하게 고백하면 나 이 공식 외우느냐? 안 외워요. 이거 안 외우고 그러면 안 외웠는데 이걸 다 어떻게 썼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그래서 이건 안 외우고 선생님 머릿속으로 지금부터 얘기하는 간평 공식을 적용하는 거예요. 간평 공식? 그런 게 있는데, 자, 간평 공식이라는 건 뭐냐면 모든 각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사인 2분의 n파이 플러스 세타의 꼬리에서 이거를 어떤 각이, 그러니까 각을 세타로 바꾸는 거야. 2분의 n파이 플러스 세타라는 각을 세타로 바꾸는 방법이에요. 됐어? 그래서 첫 번째 일단 n이 짝수냐 홀수냐야. 그래서 첫 번째 n이 홀수일 때는 우리 사인은 코사인으로 바뀌고 코사인은
사인으로 바뀌고 탄젠트는 우리 탄젠트로 아니 탄젠트분의 1로 바뀌는 거야. n이 홀수면 좋을 텐데. 두 번째 n이 짝수일 때는 이게 평각 공식이거든. 이게 직각 공식이고. 그래서 짝수일 때는 사인 값은 그대로 사인 값. 그 다음에 코사인 값은 그대로 코사인. 탄젠트는 그대로 탄젠트가 되는 거야. 됐어? 다음 그럼 이제 뭐만 중요하냐면 부호만 결정하면 되거든. 그럼 이놈에 의해서 사인 2분의 n8 플러스 세타인데 n이 홀수면 사인이 코사인으로 바뀌면 되는 거고 n이 짝수면 사인은 그대로 사인이 된다는 거거든. 됐어? 그래서 여기 1번 얘가 사인이 될 건지 코사인이 될 건지는 얘가 이 n값이 짝수인지 홀수인지가 결정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앞에 뭐가 붙어야 돼? 부호가 붙어야 되거든. 되니? 그럼 그 부호는 뭐가 결정하냐면 여기는 이 각의 4분면이 결정하는 거야. 그래서 이 각이 속한 4분면에 이놈의 부호가 여기 붙으면 되는 거야. 되니?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 예를 들어서 그래서 부호는 요 각이 해당되는 4분면에 원래 함수의 부호가 이 뒤에 변환한 다음에 거기에 붙으면 된다는 거거든.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는 거야. 우리 사인 2분의 38 플러스 세타라는 놈이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n이 짝수야 홀수야? 홀수지. 그럼 얘는 무조건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야. 그리고 2분의 23파이는 우리 몇 사분면에 가게 되는 거예요? 4사분면이라고? 자, 여기서 이 각을 이 사분면을 따질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는 이 세타를 무조건 무슨 값 취급해줘야 돼? 얘는 얘값 취급해줘야 되는 거야. 되니? 그래서 선생님은 이 각을 판단할 때 이거 3, 4분면이거든? 어떻게 판단하냐면 이렇게 판단하는 거야. 3, 4, 4분면 맞네. 4, 4분면이네. 미안해. 내가 잘못했네. 이렇게 해서 항상 이 오른쪽이 짝수파이야. 짝수파이는 동형이 여기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요 왼쪽이 홀수파이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2분의 23파이는 뭐가 될 거냐면 얘가 11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럼 11파이는 홀수파이니까 이쪽. 거기서 2분의 파이만큼 들어갔으니까 이쪽이 2분의 23파이가 되는 거고 거기서 세타 예각만큼 들어갔으니까 여기에 2분의 23파이 플러스 세타라는 동형은 여기 있는 거지. 4사분면인 거지. 그럼 4사분면에서 사인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따라서 앞에 마이너스 이렇게 붙으면 거야. 그러면 각변을 할 수 있는 거지. 여기까지 됐어? 그래서 요 간편 공식으로 선생님은 이런 것들을 암기하지 않고 저기다 때려 넣어서 이걸 쭈르륵 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다 2분의 2파이 짝수파인 거니까 사인은 사인, 코사인은 코사인, 탄젠트는 탄젠트가 되는 거고 그럼 파이 플러스 세타는 몇 사분면이에요? 3, 4분면이 되는 거거든. 그럼 3, 4분면이니까 사인은 마이너스, 코사인도 마이너스, 탄젠트는 플러스 이런 식으로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몇 사분면이야? 2, 4분면이지. 그럼 짝수니까 사인, 사인, 코사인, 코사인, 탄젠트, 탄젠트 다 똑같은데 파이 빼기 세타는 2, 4분면이니까 사인은 플러스, 나머지는 마이너스. 됐어? 그래서 저 공식을 외우고 나면 이런 거 다 그냥 순식간에 머릿속에서 후루룩 계산할 수 있어요. 됐어? 추워서 그런데 에어컨. 그 추우면 어쩔 수 없어. 네가 한 칸 앞으로 고기가 좀 덜 추울 거. 아니 근데 이게 이 강의실만 트는 에어컨이 아니라 요쪽 요 라인에 있는 모든 강의실들이 이 에어컨 똑같은 에어컨인 거거든. 그래서 끌 수가 없어. 네가 무릎 담요나 이런 거가 있으면 좋을 텐데 혹시 데스크에 가서 무릎 담요 같은 거 없냐 한번 물어보든지. 괜찮아? 너 나랑 안 친해서 그렇지 나랑 좀 친한 학생이었으면 내가 농담하는데 옆에서 여기 1층까지 뛰어내렸다 오라고. 안 추워. 하여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자, 다음. 그러면 2분의 짝수파이 홀수파이가 아닐 때는 어떻게 할 거냐 그 얘기거든. 그래서 2분의 짝수파이 홀수파이가 아닐 때 각변화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선생님은 이렇게 해요.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를 들어서 사인 6분의 뭐 예를 들어서 97파이 이런 게 있었다고 생각을 해보자. 자, 그럼 얘는 더 이상 약분이 돼요? 안 돼요? 더
더 이상 약분이 안 되지. 그럼 기하분수 형태일 때 이 분모가 6이잖아. 그러면 사인 값은 무조건 뭐가 될 거냐면 무조건 2분의 1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2분의 1이 되는 거고, 그건 이제 니들이 조금만 해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얘가 2분의 1이 되는 건데 6분의 97이 몇 사분면이냐에 따라서 이 사인 값의 부호만 결정해주면 되는 거거든. 그 값의 부호만 결정해주면 되는 거거든. 그럼 6분의 97파이는 97 나누기 6을 해보세요. 그럼 여기는 1, 6은 6, 여기는 37, 6, 6에 36, 나머지가 1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가 이게 16파이 플러스 6분의 파이. 아까 16파이는 짝수파이니까 x축이 되는 거지? 거기서 6분의 8만큼 들어가면 얘는 몇 사분면이 되는 거예요? 1사분면이 되는 거예요. 그럼 1사분면에서 사인값, 코사인값, 탄젠트 값은 무조건 다 플러스니까 얘도 부호가 플러스 이렇게 된다는 거지. 됐어? 그래서 선생님은 이것만 기억하는 거야. 제가 기하분수인 상태에서 자 일단 기하분수를 만드는 게 중요해. 그래서 기하분수를 만들었을 때 우리 사인 분모가 6분의 네모 파이 이런 꼴이면 이 값은 물론 6분의 네모가 얼마냐에 따라서 사분면이 결정될 거니까 사분면에서 그러니까 부호는 따로 결정될 거라서 플러스 마이너스도 얘는 값이 무조건 2분의 1이 되는 거예요. 그럼 되게 빠르게 그 값을 찾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사인 4분의 네모파이의 꼴은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 그 다음에 사인 3분의 네모파이의 꼴은 그 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코사인은 6분의 파이가 2분의 루트 3, 코사인 4분의 파이는 2분의 루트 2, 그 다음에 코사인 3분의 네모 파이는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 다음에 탄젠트 6분의 네모 파이는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루트 3, 탄젠트 4분의 네모 파이는 플러스 마이너스 1, 탄젠트 3분의 네모 파이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이런 꼴이 된다는 거지. 그것만 알면 되게 빠르게 변환할 수 있어요. 됐죠? 얘가 왜 이런 게 왜 필요한 거냐면 이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주기함수이기 때문이에요. 됐니? 이게 주기함수라서 갖는 특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해되죠? 자, 그래서 517번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면 이 사인 제곱 세타 2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사인 제곱 2분의 3파이 마이너스 세타 사인 제곱 2분의 3파이 마이너스 세타 그 다음 플러스 사인 제곱 2분의 3파이 플러스 세타 플러스 사인 제곱 2분의 3파이 플러스 세타 이 값이 얼마냐? 간단히 하면 이겠지. 왜? 자 얘는 2 사인 제곱 세타고 여기는 제곱할 거니까 부호 생각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2분의 3파이니까 짝수야 홀수야? 홀수지? 그럼 사인이 뭘로 바뀌어? 코사인으로 바뀌어. 그래서 이런 코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바뀌는 거고 얘도 제곱이니까 부호 생각할 필요 없죠? 그냥 원래는 이거는 그냥 코사인으로 바뀌면 2분의 3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몇 사분면이에요? 3, 4분면이거든? 그래서 원래는 마이너스 사인 2분의 3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야. 근데 제곱할 거니까 그냥 코사인 제곱 세타로 바꿔준 거예요. 여기도 2분의 3파이 플러스 세타면 4사분면 그럼 사인이 코사인으로 바뀌는 거고 그래서 원래는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지만 제곱했으니까 여기도 코사인 제곱 세타 그래서 2로 묶어주면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가 되는 거고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이니까 곱하기 2를 하면 2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됐어요? 뭐 이런 거라는 거고 별거 아니고요. 자 다음 522번도 한번 볼까요? 이것도 맨날 나오는 유형이긴 한데 처음 보면 혹시 이거 뭐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익숙해지면 그냥 되게 기계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522번을 보면 사인 제곱 36분의 파이 플러스 사인 제곱 18분의 파이 플러스 사인 제곱 12분의 파이 플러스 점점점 해서 근데 이것도 여러분들이 이게 계속 바뀌는데 이게 뭔가 싶긴 하겠지만 여기는 요놈이 36분의 2파이를 얘기하는 거고 여기는 요놈은 36분의 3파이 그럼 당연히 다음에 나오는 놈 거기 점점점으로 되어 있지만 다음에 나오는 놈을 보면 얘가 사인 제곱 9분의 파이 36분의 4파이 이런 식으로 지금 이런 규칙으로 나열이 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맨 끝에가 36, 사인 제곱 36분의 17파이. 사인 제곱 36분의 17파이 플러스 사인 제곱 그 다음에 36분의 18이잖아. 그럼 되는 2분의 파이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를 다 더하값이 얼마냐고 물어봤어. 자, 얘는 이거거든요. 핵심이 이거거든. 뭐냐면 여기 사인 제곱 36분의 파이 플러스 사인 제곱 36분의 17파이가 얘가 1이 된다는 게 이게 이것만 이해하면 되는 거야. 왜 이렇게 되는 거냐면 여기는 사인 제곱 36분의 17파이가 우리 사인 제곱 36분의 17파이는 2분의 파이 빼기 36분의 파이라고 쓸 수 있어 없어? 이렇게 쓸 수 있겠지. 됐니? 그러면 아까 사인 2분의 파이 빼기 세타는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라고 했거든. 그럼 요놈이 뭐랑 똑같냐면 코사인 제곱 36분의 파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사인 제곱 36분의 파이 더하기 코사인 제곱 36분의 파이니까 얘가 더해서 1이 되는 거 맞니? 맞아? 그러면 어떻게 더해도 1이 되는 거겠어? 얘가 이해가 됐으면 이제 요것만 더해서 1이 되는 게 아니라 사인 제곱 36분의 2파이랑 사인 제곱 36분의 16파이를 더한 것도 역시 1이 되는 거겠지? 그렇게 해서 쭉 해갖고 그러면 36개니까 17개면 36개 쭉 짝을 지으면 어떻게 될 거냐면 사인 제곱 4분의 파이니까 36분의 9 하나 빼면 8파이 플러스 사인 제곱 36분의 18까지 더한 게 이게 1이 되는 거거든. 맞죠? 그럼 여기 1이 몇 개가 있는 거예요? 8개가 있는 거죠. 맞죠? 그럼 1이 8개가 있고 가운데 짝지어지지 못하는 놈 뭐가 있을 거야? 사인 제곱 36분의 9파이가 있을 거야. 됐니? 그럼 얘는 사인 제곱 4분의 파이니까 사인 4분의 파이가 2분의 루트이고 제곱하면 얼마가 돼? 2분의 1이 되겠죠? 그 다음에 어디에도 못 끼는 놈 얘가 하나가 있는 거지. 사인 제곱 2분의 파이 얘는 얼마야? 2예요. 맞죠? 따라서 다 더하면 뭐가 돼? 9 플러스 2분의 1 그래서 2분의 19 얘가 답이 되는 거지. 무슨 얘기하는 건지 이해되나요? 이렇게 할 수 있다. 한 페이지 넘겨서 523번 보시면 삼각함수가 포함된 함수의 최대 최소 1차 식골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것도 익숙해지면 금방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523번을 보면 함수 y 꼴 2 사인 2분의 파이 플러스 x 마이너스 코사인 파이 플러스 x 더하기 3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각각 라지 m과 스몰 m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삼각함수의 최대 최소 어쨌든 삼각함수를 다룰 때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거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삼각함수는 첫 번째 우리 종류를 통일시켜야 돼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사인과 코사인 탄젠트가 마구 섞여 있는 상태에서 그 함수를 다루는 게 이게 쉬워 어려워?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사인이면 사인, 코사인이면 코사인 종류를 한 종류로 통일시키는 게 일단 문제를 푸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종류 통일은 어떻게 하냐면 삼각함수 사이의 관계를 이용하는 거야. 삼각함수 사이의 관계가 몇 개 있다고 했어? 2개 있다고 했죠? 됐니? 우리 상제 관계하고 그다음 제곱 관계 2개가 있다고 했잖아. 그거를 이용해서 우리 각을 그러니까 종류를 바꿔치기 한다. 사인을 코사인으로 바꿔치기 한다거나 코사인을 사인으로 바꿔치기 한다거나 이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류를 통일해야 되겠고 자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각을 통일하는 거예요. 저 여기 2분의 파이 플러스 x랑 파이 플러스 x는 서로 같은 각이야 다른 각이야? 다른 각이잖아. 그러면 나는 이 값하고 이 값의 변화와 이 값의 변화 물론 여기 또 사인이고 여기는 코사인이니까 알 수가 없어. 저게 어떻게 변하는지를 내가 어떻게 파악을 해? 저 함수의 함수값의 변화를 파악하려면 여러분들이 미적분 2에 가서 저 삼각함수를 미분적분하지 않는 이게 저 함수를 미분하지 않는 한 혹은 덧셈 정리라는 걸 이용해서 저 함수를 어떻게든 바꿔치기 하지 않는 한 나는 저 함수의 함수값의 변화를 아는 게 쉽지 않아. 됐어? 그래서 우리 여기 대수에서는 수원이라고 할 뻔했어. 원래 과목 이름이 지금은 수원이고 이게 니네들 때 대수로 바뀌는 거거든. 자, 그래서 어차피 아니지. 벌써 바뀐 지 1년 됐죠. 아무튼 이 대수에서는 삼각함수를 종류를 똑같이 맞추고 각도 똑같이 맞춰야
최대 최소 또는 이 함수값의 함수값을 구하는 이런 문제들을 편안하게 풀 수 있는 거거든. 자, 그래서 얘는 답변을 해보면 이렇게 된다는 거야. 사인 2분의 파이 플러스 x. 그럼 2분의 홀수 파이니까 사인은 뭘로 바뀌겠어? 코사인으로 바뀌겠지. 그리고 2분의 파이 플러스 x는 2사분면이니까 사인 값이 플러스죠. 따라서 얘는 변환하면 2 코사인 x. 자, 코사인 파이 플러스 x야. 그러면 파이는 2분의 2파이니까 짝수죠. 그럼 코사인은 그대로 코사인이지. 그런데 파이 플러스 x가 몇 사분면이니까? 3사분면이니까 코사인 값은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마이너스지. 앞에 마이너스가 하나 붙어서 플러스 코사인 x 더하기 3 얘가 이렇게 변형이 되는 거예요. 됐니? 그럼 얘가 3 코사인 x 더하기 3 이렇게 되는 거니까 최대값은 얼마가 되는 거고 6이 되는 거고 최소값은 0이 되는 거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요? 원래 이제 3 코사인 x의 값이 마이너스 3부터 3까지니까 거기다 3을 더하면 0부터 6까지로 바뀌는 거야. 따라서 요놈의 값이 라지 m, 요놈의 값이 스몰 m인 거니까 라지 m 더하기 스몰 m의 값은 얼마고 6, 얘가 답이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오늘 덥긴 덥나 봐. 원래는 이렇게 이거 에어컨 틀어놓으면 다이처럼 추워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거든. 특히 여기 여자 선생님들이 추워서 자꾸 끈단 말이지. 근데 오늘은 안 끄네. 나는 좋은데. 다이는 괴로울지 모르겠지만 나는 그게 너무 좋은데. 에어컨 끄면 너무 힘들어. 하여튼 교무실 에어컨이 다 꺼져가지고. 자, 그럼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고 뒤에 524, 525, 526 이건 너무 쉬운 거라서 일단 건너갈게요. 다음 유형 9번 이번엔 2차식으로 2차식 또는 분수함수의 꼴로 바뀌는 경우야. 자, 그래서 똑같은 방식으로 내가 일단 해보면 527번은 뭐 완전히 적어낸 형태니까 일단 527번 문제를 푸는 방법을 한번 보여주면 자, y가 코사인 제곱 x 마이너스 3 코사인 x 더하기 9. 그럼 얘는 이 상태로 저거의 뭐지? 그러니까 이거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난 이놈의 증감을 봐야 되는 건데 이놈의 증감을 보는 게 쉽다고 어렵다고요? 어렵다고.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하냐면 코사인 x를 t라고 치환해서 얘를 합성함수로 보는 거예요. 삼각함수와 이차함수 합성함수로 보는 거예요. 그럼 얘를 이렇게 치환했을 때 얘가 어떻게 바뀌는 거냐면 y 이꼴 얘가 t제곱 마이너스 3t 플러스 9라고 이렇게 바뀌는 거지. 그럼 얘는 t제곱 마이너스 3t 플러스 9니까 t제곱의 개수가 1 양수인 놈 아래로 볼록인 놈그 다음에 축은 어디가 되는 거야? t 이꼴 2분의 3 여기가 축이 되는 거겠지. 그럼 중요한 건 t의 값의 범위인 건데 내가 t는 코사인 x를 취하는 거기 때문에 이 코사인 x t의 값은 마이너스 1과 1 사이의 값밖에 못 갖는 거지. 따라서 여기가 2분의 3이었으니까 여기 어딘가 마이너스 1부터 여기 어딘가 1까지 요 사이의 값을 갖는 거야. 맞죠? 따라서 얘는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최소값은 t의 값이 얼마일 때 갖는 거야? 1일 때 갖는 거겠지? 따라서 최소값은 얼마가 될 거냐면 1 빼기 3 마이너스 2 더하기 9니까 7 얘가 최소값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요? 답이 2번이에요. 자, 그러면 유리함수 형태로 된 것도 한 번만 해볼까요? 531번 530번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531번을 한번 보시면 이게 이제 각변환까지 해야 되는 거라서 안 보일 수 있으니까 531번을 보면 y 이꼴 위에가 6 코사인 2분의 파이 플러스 x 더하기 4 나누기 밑에는 3 사인 2파이 빼기 x 더하기 1 이렇게 돼 있어. 이거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해버려. 단 x는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0까지. 자, 그럼 각변을 합시다. 자, 그러면 6. 자, 코사인 2분의 파이 플러스 x 뭐가 되는 거라고 했지? 2분의 파이니까 2분의 홀수 파이야. 그럼 코사인이 사인으로 바뀌어요. 근데 2분의 파이 플러스 x는 2사분면이니까 코사인 값이 우수야. 그래서 마이너스 6 사인 x 이렇게 변환이 되는 거고 플러스 4 나누기 밑에 사인 2파이 마이너스 x 얘는 이 2파이가 2분의 짝수 파이니까 사인은 그대로 사인이 되는 건데 2파이 마이너스 x가 몇 사분면이에요? 4사분면이죠? x가 얘가 되면 4사분면이 되는 거고 사인 값이 마이너스 그래서 마이너스 3 사인 x 플러스 1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럼 이 상태에서도 우리 sin x의 값을 뭐라고 치환하면 되겠어요? t라고 치환하면 된다는 얘기거든. 그런데 x의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고 주어졌어? 마이너스 2분의 8부터 0까지라고 주어졌거든. 그럼 마이너스 2분의 8부터 0까지면 우리 sin x, t의 값의 범위는 어떻게 될 거냐면 이렇게 될 거란 얘기거든.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왜? 우리 sin x의 그래프를 생각해보면 sin x의 그래프가 여기가 2분의 파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파이면 플러스 1, 마이너스 1 있어. 그래프가 이렇게 그린 거야. 그럼 마이너스 2분의 8부터 0까지면 sin 값은 마이너스 1부터 0 사이의 값을 갖는 거겠지? 그래서 t의 값의 범위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고. 맞죠? 그럼 치환한 놈은 뭐가 되는 거냐면 y 이꼴 마이너스 3t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6t 플러스 4 이렇게 되는 거겠지? 그럼 얘는 혹시 유리함수 그림을 그리는 거 잘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얘는 정근선이 t 꼴 뭐하고 3분의 1하고 y 꼴 2가 정근선이에요. 그러니 그러면 이쪽과 이쪽이 그려질지 이쪽과 이쪽이 그려질지는 어떻게 판단하냐면 선생님이 이런 식으로 판단하거든. 여기 t 값 3분의 1의 근처에 있는 편안한 값을 넣어볼 거야. 제일 편안한 값이 뭐일 것 같아요? 0 넣어볼 거거든. 그럼 여기다 0을 집어넣으면 1분의 4니까 4가 되는 거지. 그러면 4는 2보다 커요? 안 커요? 크네요. 그러면 3분의 0은 3분의 1보다 왼쪽에 있는데 왼쪽에 있는 값을 넣었더니 2보다 커? 그럼 그래프가 이쪽과 이쪽에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그래야만 해. 맞아요? 그럼 이렇게 그려졌는데 t의 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라고? 그럼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면 3분의 1보다 왼쪽에 마이너스 1부터 여기 0까지 이렇게 주어지는 거겠죠? 맞아요? 따라서 최대값 라지 m은 우리 0을 집어넣었을 때 얘는 4가 되는 거고 최소값 스몰 m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을 때 그러면 얘는 얼마가 될 거냐면 3 더하기 1분의 6 더하기 4 4분의 10이니까 2분의 5 얘가 최소값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때 최대값 곱하기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4 곱하기 2분의 5를 하면 답은 얼마가 돼? 10 얘가 답이 되는 것이.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나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한다는 뜻이야. 다행히 아직 유리함수를 이렇게까지 공부 안 해봤죠? 어떻게 지훈은 해봤어? 이거 유리함수 그래프 그리는 거 할 줄 알아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된다. 자, 한 페이지 넘기면 오늘의 마지막 주제 삼각방정식과 삼각부등식이에요. 자, 그래서 삼각방정식과 삼각부등식은 별거 없다. 다 뭐로 푸는 거냐면 그래프로 푸는 거야. 되니? 다시 삼각방정식과 삼각부등식은 우리 뭐로 푼다? 그래프로 푼다. 즉 문제를 풀면서 내가 설명을 할게 그냥. 됐어? 거기 보면 개념 다지기에 써져 있는 말, 뭔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되지. 됐어? 그래서 이거를 선생님이 문제를 오른쪽에 있는 문제를 유형 익히기 문제를 풀면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무슨 얘기냐면 536번 문제를 같이 한번 볼까요? 좀 칠 때 됐나? 시끄럽지? 좀 칠 때 됐네요. 쉬었다 합시다.